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선 오늘도 남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 추가 구조 소식은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로 사고 발생 엿새째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른 아침부터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지상 1층에 쌓여있던 적재물을 대부분 치워가면서 남아있는 5명 실종자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관건은 건물에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는 140m 높이 타워 크레인의 해체 시점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23층 이상 고층에 대한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를 위해서는 이동식 크레인이 필요한데 현대산업개발은 1,200톤의 이동식 크레인 1호기 조립을 오늘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 2호기를 추가로 들여와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동식 크레인 조립이 끝나면 이틀 정도 와이어 보강 작업을 진행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크레인의 팔 부분에 해당하는 붐대와 조종석, 기둥 순으로 해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체 작업은 다음 주 금요일쯤 마무리될 예정이며 안전이 확보되면 소방당국은 건물 고층부 수색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내일 건축물 안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안전성 확보 방안과 수색 작업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C 조윤정입니다. 붕괴 직전 레미콘이 타설된 39층 하부층에 하중을 버틸 지지대가 없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부실한 시공이 붕괴의 직접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9층은 다른 층보다 더 두껍고 무거워 레미콘 타설 당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는데도 시공은 허술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6개 층이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진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의 붕괴 원인을 분석한 한 건설사의 보고서입니다. 붕괴 직전 레미콘이 타설된 39층 슬래브의 두께는 35cm로 다른 층보다 10cm나 두껍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카이 라운지 등 주민 공동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이로 인해 39층 바로 아래 배관층이 받게 되는 하중은 다른 층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관층이 받는 제곱미터당 하중은 약 1톤으로 설계 하중의 1.5배가 넘습니다. 다른 층보다 하중이 큰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공 하중이 설계 하중을 초과할 경우 시설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배관층과 38층의 동바리 같은 지지대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목을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동절기공사, 구조적 특성, 동바리와 같은 가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직접적인 원인과 공사비 공기 등과 같은 건축주 주문, 공사 수행 관행과 같은 간접적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11분 전 촬영된 39층 영상에서 일부 거푸집이 내려앉는 모습도 배관층이 39층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도 지지대가 없었던 부분에 주목해 압수한 서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6, 7일에 불과했던 양생기간에 지지대 조기 철거 논란까지 아파트 붕괴 사고가 예견된 인재란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수사 중이라며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장기화에 대비해 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실종가족대책위원회는 실종자 수색이 짧게는 2, 3주, 길게는 몇 달 걸릴 것 같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수색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의체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도 계획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피해자와 실종자 구제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잠행에 들어갔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심 후보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빨리 수색이 완료되길 바란다는 위로의 말을 전했고 취재진에게는 참사가 났는데 그대로 있기 죄송하고 마음이 쓰여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선거 일정을 돌연 중단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수많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조사위의 역할과 조사 내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뒤 여순 사건 첫 추념일이었던 지난해 10월 19일. 정부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특별법이 오는 21일 시행되면 전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을 통해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됩니다. 또 총리실 소속 중앙위원회와 전남도의 실무위원회가 위원 15명과 지원단 23명으로 각각 구성돼 진상조사 업무를 본격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사위 규모와 전문성 등을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순 사건 조사위를 지난 2000년 제정된 제주 4.3 사건 특별법에 획일적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조사위 규모가 적어 12년 동안 5차례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주도라는 단일 지역에서 일어난 4.3에 비해 여순 사건은 전남과 경남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위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제주 4.3이 12년 동안 걸려 피해자 현황을 완성을 했다면 유족들이 나이가 자꾸 드시잖아요. 사건 조사는 빨리 해서 나머지 후속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기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접수된 800여 건의 여순 사건 관련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광산구 요양시설과 북구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9일 이후 9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시민 전수검사에 나선 목포에서 연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나주와 무안, 영암 등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는 230명, 전남은 7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목포와 인근 영암, 무안, 나주 등 4개 시군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으로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목포에서 긴급 방역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강화를 비롯해 종교 행사 수용 인원 10% 제한, 전시관과 박물관, 체육시설 휴관 등 위험 요인별 맞춤형 핀셋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는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60명이 확진돼 도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특히 70%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돼 지역사회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교통 오지 주민들을 위해 시작된 천원버스가 담양을 제외한 전남 전체 군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100원 택시도 자리를 잡은 데 이어 천원 여객선도 지난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성에서도 천원버스가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읍과 멀리 떨어진 외딴 마을에서 버스로 나오려면 최대 2,800원 이상이 들었지만 이제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1월 달에 떨어진다고 하더니 진짜 떨어졌네요. 그게 시골 사람들은 살려고 좋지 병원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천원버스는 지난 2016년 곡성을 시작으로 확대돼 무안과 진도, 장성 등 전남 군단위 16곳에서 시행 중입니다. 2014년 화순에서 시작된 100원 택시는
현재 전남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자체별로 운영 방법이 다양한 100원 택시는 쿠폰과 100원짜리 동전 1개로 요금을 대신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효도 택시가 된 뒤로는 차가 직접 그 방문 앞까지 마을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원 버스는 올해 16개 군에서 70억 원이 넘는 돈이 소요될 예정이고 100원 택시도 지난해 7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지난 8월에 전남에 도입된 천원 여객선은 연간 섬주민 6만 5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을 특징으로 한 전남 지역 교통복지 정책이 열악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경제문화올림픽이었던 여수 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지도 올해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사후 활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디지털 갤러리가 눈꽃 마을로 변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얼음왕국이 펼쳐지자 마치 동화 속 나라에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눈을 좀처럼 보기 힘든 여수에 만들어진 국내에서 가장 긴 110m 길이의 눈썰 매장은 인기 만점입니다. 여수에 겨울철 놀거리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눈썰 매장이 생겨서 타보니까 정말 신나고 재밌어서 또 올 것 같아요. 집채만한 파도가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소재로 제작된 실감형 미디어 아트입니다.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에 높은 층고를 확보하면서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전시 작품이 굉장히 다양했고 빛과 그림자가 이동하면서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았고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엑스포역에서 오동도 입구까지 오가는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했고 미래 산업을 교육하는 AI 연구소도 입주합니다. 특히 광주 전남 첫 카카오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마을시 복합지구가 되면 숙박, 관광, 각종 행사, 세미나 등이 같이 되기 때문에 여수의 새로운 어떤 명소로 자리 잡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여수 세계박람회.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해지면서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 복합 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영암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심 사례가 발생한 영암의 유경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절기 들어 21번째 확진으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유경오리 3만 3천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으며 반경 1km 안에 다른 가금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몹시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곡성 영하 7도, 장성 영하 6도, 광주 영하 4도 등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8도에서 9도까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광주와 장성, 담양 등 일부 지역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이번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다 다음 주말쯤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